만약 모든 것을 흥미로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기분은 아니겠지. 이성적으로 한껏 고양되어 펼쳐진 세상을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감각적인 자극과 반응을 원하게 되고 다시 또 굴곡이 만들어진다. 얼마 전 뿌옇게 안개가 낀 도시의 모습, 시골 정치, 정원사처럼 살아가는 꽃인지 나무인지 끝없이 가꾸고 꽃을 피우고 부부가 함께하는 어쩌면 둘만의 인생이리라 아이 하나가 그 파문을 좀 더 확장하고 어쩌면 동네 잔치가 정원사의 일상을 조금은 더 다채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변화가 문을 열고 나서서 밖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변화가 정원사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지. 하지 않을래. 아니 할 거야 라는 어떤 거부감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몸소 보다 더 절실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이루어 나가겠지. 뭔가 하나의 시도를 하고 그 시도가 무르익기까지 그 바탕을 이루는 감정이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라면 공감대는 반드시 필요하지. 대관절 왜?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다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바랄까. 그 얘기를 하잖아. 예전에는 아파트 고층이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탁 트인 풍경, 광경,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러시아의 드론이 어느 순간 창문을 뚫고 들어와 불살라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꿔놨죠. 다른 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기에서 섬뜩한 경고는 아파트 저층을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 그 변화. 전쟁이라는 것이 언젠가 일어날 거야, 일어나겠지 라기보다는 일어나고야 말았던 그 순간, 과정,
과연 이대로 멈출까?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어떤 힘을 작용을 하면 반작용은 눌릴 텐데, 그 눌린 힘이 과연 전쟁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표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가령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공유하고 유럽의 안보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어떤 교역로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웅크리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독립을 이뤄냈던 그 저력이, 국민성이 어디 가는 게 아닌 한 눌리고 눌렸던, 그리고 수없이 전쟁터에서 죽어갔던 숭고한 인간들의 그 염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겠지. 완전한 독립이거나. 그래서 이상적이다라는 거지. 여기엔 또다시 서양의 개인주의, 서양의 개인주의, 인디비주얼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개인이 하든 말든 터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내가 알아들었거든. 큰 울타리의 범위, 방향은 정할 수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선택한다. 가볍게 꺼낸 이야기, 무심코 본능에 이끌렸던 이야기, 무심코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어떤 생각들이 무심코 떠오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삶의 지향, 이성적으로 바라고 바란 꿈과 같은 이루어짐이 어느 순간 잠이 들 때 아직은 아니야, not yet, 난 아직 그 펼쳐질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아직은 아니야. 그게 지금 세상과 연결되어 내가 지금과 같은 나를 유지한다면 오케이. 근데 아닌 것 같아. 관조를 하거나 이 세상을 굽어볼 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는 있지만 관여할 수 없다, 이 느낌이 강렬했다고. 정신적 파장이든 어떤 조성, 꾸밈, 이 세상에 감정을 일으키고 소소한 장난을 치고 물건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경제에 이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 뭐 빙이든 환생이든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제3자적 관점. 죽은 이들이 다시 돌아와 재탄생의 재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관조자로서, 혹은 뭐 귀신이라는 표현처럼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뭔가의 영향을 끼친다. 그 존재가 우리가 표현하는 그
그 이름일 뿐, 실제 숨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 1번 or 2번 혹은 3번. 제 순환의 고리에 동의하느냐. 이건 뭐 아무 생각이 있든 아니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천국에 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이념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그건 제 2번, 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이념적인 어떤 삶의 모습, 세상의 모습, 혹은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형성화된 어떤 다른 세상의 모습. 근데 이 세상과 똥 떨어진 게 아니야. 맞닿아 있으면서 마치 회상하듯이 흘러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부유물처럼 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각자, 우화등선, 신선, 경지에 이른 자라는 칭호, 현자. 세상을 구보부되 관여치 않으나 관여할 능력이 있는, 관조하는 모습.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이 선택지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 내가 볼 땐 처음에 얘기했잖아. 전쟁통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쌓았다. 전쟁통에 목숨을 잃은 가족이나 친구를 보았다. 그가 바라는 게 과연 전쟁터에 다시 전전 긍긍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를 것인지, 아니라면 지극한 평화를 원하여 그 부분을 추구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주어진 대로 전쟁이든 평화든 그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자, 이 셋의 모습이 달라? 전쟁터에 없다고 한들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건가? 영향권에서 영향이 미치는 바가 보다 크다, 보다 작다, 좀 더 직접적이다, 아니다의 차이일 뿐, 분단 국가에서 지내는 지금 상황과 전쟁통에서 지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다를까.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건 설마 하겠어? 라는 의미이지만, 그 강력한 제재수단이 반드시 이긴다 라거나, 조력자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 라거나, 도저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안 될 어떤 상황적 조건, 상황적 조건에 처했거나 한다면,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모습이 바뀔지언정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본질, 나라는 어떤 매개, 이 생명체에 기반을 둔 매개체가 아니라 나, 의식 또한 사실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긴 해. 의식을 놓다, 의식을 갖다. 본능에 맡기다. 의식 너머에는 뭐가 있지?
무의식? 우리가 얘기하는 잠에 들 때 그건 의식이 없는 건가? 아니야, 있는 거지. 무의식은 말 그대로 나를 잃어버린 것, 의식, 인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내 뇌파의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단지 나와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생명 기반의 이 유기체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끊긴 걸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이 뭘까? 무의식이 가능해? 무의식이 가능하냐고, 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의식. 연결고리가 끊긴 게 만약 무의식이라면 그건 죽음과 다를 게 뭐지? 죽음은 이 생명체 기반에 이것과 연결고리는 끊고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 혹은 새로운 면 혹은 이면 혹은 관조적인 면, 없던 면에 다시 놓일 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지. 이 생명체 기반의 연결고리가 바뀔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잠이 들 때 정신을 놓는다, 어떤 숨이 넘어가듯이 터널을 지나듯이 어떤 의식을 내려놓는 듯이 그랬을 때 마주하게 되는 부분을 어렴풋이나마 알듯이 그 넘어갔다, 의식을 잃었다가 아니라 그 넘어선 순간 잠이 든 상태라거나 시체와 같은 상태라거나 혹은 의식을 확장해서 의식 너머에 닿아 있거나 거로 수련한다라는 건 반복된다라는 의미, 반복을 무지하게 많이 한다라는 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 더 멀리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게 지금과 같은 있다와 없다, 양면성,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거. 이 바라본다라는 건 관조하는 의미. 고로 있거나 없거나 없이 있어 찰나와 같이 머문다. 혹은 있어 없이 찰나와 같이 머문다. 어떠한 선택을 했든 간에 있어 없이든 없어 있이든 이건 같은 상태, 같은 걸 말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결국에 관점 차이니까. 그렇게 있어 없이 찰나와 같이 머문다. 반짝인 순간 생명을 다하고 다시금 반짝이는 순간을 다시 무수히 많이 일으켜지는 상호관계가 찰나와 같이 머물게 한다. 반짝이게 만든다. 도달코자 한다기보다 막연하게나마 그것이 아니라면 할 일이 없는
무언가 도달한다기보다 그렇게라도 머물지 않는 한 자포기자기하게 되는 이 고리는, 자연은 멀리서 보면 암흑처럼 보이나 가까이서 보면 음영지고, 더 가까이서 보면 그 음영 속에 다시 색들이 숨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어떤 존재들을 알게 되지. 파고들고 파고들어 그 끝에 닿으면 없는 걸까? 다 있겠지. 없어 보이는 공간이 어떠한 알갱이적인 존재, 그 존재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라면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알갱이가 아닌 그 공간을 말하는 자체라면 그 공간은 있겠지. 그 공간을 계속 뚫어져라 봤어. 알갱이는 일단 없어. 계속 뚫어져라 봤어. 아니면 반대로 우주를 너머를 끊임없이 나아갔어. 별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닿은 거지. 그 공간에 어떤 알갱이 혹은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러면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과 존재가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울타리가 우주라는 커다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양자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전자와 쿼크, 그 안에 더 중성자, 더 그 안에 파고들어서 어떤 알갱이도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이 우주 저 너머의 공간과 다른 게 무엇일까? 우주라는 하나의 원형이 원자의 하나의 원형과 달리 다를까? 만약 우주가 우주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가 원자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한다면, 우주의 끝은 공간, 알갱이, 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과연 가능할까?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포함해서 원자 안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한 진공, 공기가 없다, 혹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무존재 공간, 이런 것들이 그 원자 안에 있어. 그렇다면 우주 저 너머에도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존재할 수 없는 공간에 그것이 이면이 겹쳐져 있어.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무수히 많이 그 경계에서 첨예하게 밀고 당기는 그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보자고. 근데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우주라는 하나의 원자가 무수히 많은 활동을 펼치지만, 그 원자의 주변에 또 다른 어떤 공간들이 원자가 있게 한 바탕이었잖아. 그렇다면 우주라는 그 공간이 원자라면, 우주 하나하나가 원자가 하나하나 이루어내서 원자가 조합되어 뭔가 펼쳐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유기체까지 형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우주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우주는 원자랑 닮았고, 원자는 우주와 형상을 닮았다. 인간은 우주와 닮았고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어떤 오장육부가, 그리고 정신을 이루는 음양오행, 태극의 원리가 결국은 우주가 추구하는 정신과 이념과 물리적, 화학적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 뭐가 다를까? 단초는 제공되어 있고 우주를 파고듦이 양자를 파고듦과 다르지 않아. 양자의 현상을 이해해서 양자를 이용한다. 기술의 진보를 이룬다. 양자를 통해 양자의 원리를 이용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어떤 부분, 양자의 원리를 활용해서 닿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념적인 상황의 활용이 아니라 양자의 원리를 이용한 현상을 물리적으로 일으켜야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물리학이잖아. 만약에 물리학이 아닌 초사이언, 즉 이념적으로 이 어떤 깨달음이 에너지를 일으킨다. 감정도 에너지를 일으키고 파장을 만들잖아. 우리가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전기라는 에너지를 활용해야만 할까? 사이킥, 초능력, 이 부분들, 정신적 에너지, 에너지가 흐르는 이 모든 감정의 교류, 사람이 일으키는 감정과 행동과 활동의 에너지가 뿜어내는 이 모든 에너지들을 지금 우리는 우주라는 혹은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에너지가 흐르잖아. 넘치면 넘친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우주의 모습이 어떤 선회하거나 별들의 모양이 배열을 이룬 것일 뿐이지, 내 삶의 굴곡이나 감정의 편린이 그 또한 나의 어떤 생각과 이념과 의식과 죽음 이후에 어떤 맞닿은 이 순환의 고리들이 결국엔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과 하나의 점이 다시 빅뱅과 다를 게 무엇이고, 그 점이 다시 저 멀리서 보면 없는 공간이야. 이게 빅뱅 이론과 완전 다른 얘기지. 우리는 태초에 폭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저 존재했어, 존재하지 않았어. 이 존재와 무존재의 관계에서 우주라는 게, 원자라는 것이 생겼다면, 원자라는 게 그저 원자로 있었겠어? 원자로 둘러싸 뭔가 어떤 공간이 있었겠지. 근데 원자가 있을 만한 공간에 그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또 있었겠지. 그렇다면 이 정의를 내리는 존재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맞닿은 곳에, 혹은 존재와 존재가 할 수 없는 공간의 맞닿음이 같이 어우러진 존재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그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궁금해하는 태생의 비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가 씨앗이 일어나는 어떤 화학적 변화 속에서 기관이 생기고 기관이 발달을 해서 기관 안에 의식이 자리 잡고, 그 의식이 싹이 튀어 생명체가 의식을 찾아가고 의식 속에 어떤 삶의 모습과 방향이 정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식이 자아를 형성해서 자아가 다시 나아가 우주와 양자를 탐구하고, 사랑관계에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걸 더 느끼고 사랑하고 삶의 지향을 바꾸어 놓고, 혹은 바꾸지 않아도 좋은 그런 반복을, 혹은 반복이 아닌 그쵸, 지켜봐도 좋아, 아 흐뭇해, 바다를 바라보며 칵테일 한잔 한다는 로망은 그만한 이력, 난 이게 너무 좋아, 태어날 때부터 그게 너무 좋을 수도 있고, 무념무상의 어떤 관계, 혹은 태어남이, 그 익숙함이,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지. 반대라면 그와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 떠나서 다른 어떤 색다른 모습, 즐거움, 재미를 쫓겠지. 이 속에서 추구하는 건 뭐야? 존재와 무존재 공간, 양자의 움직임, 우주의 진행, 이 공간이 과연 없는 공간인 것이냐, 있는 공간이냐? 그렇다면 있다 없다의 그 유무를 뭐로 볼 것이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볼 것이냐? 단지 있다 없다라는 걸 뭐로 정의할 거냐라는 거지. 존재가 없다? 이건 명확하지. 하지만 없다, 의식이 없다, 무의식, 이게 과연 우주 너머에, 혹은 양자가 어떠한 알갱이도 있을 수 없는 그
그 면을 없다라고 할까? 안 돼. 성립이 안 된다고. 양자 안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우주 안에서 없다라는 걸 성립이 안 된다고 이해해. 이제 없다라는 건 성립이 불성립이 돼. 가설이 기각이 된다고. 왜냐면 양자는 우주와 같은 관계야. 양자의 모습이 우주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고. 양자 안에 이룬 원자의 어떤 형상과 이름과 순환과 전자의 튀김이 양자를 둘러싼 어떤 양자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양자 안에 있는 어떤 알갱이들이 그 하나하나가 별들이야. 별들의 움직임이라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 휘젓고 다니는 공간이 진공이라든지 혹은 뭐 암흑 에너지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자고. 근데 에너지가 없는 공간도 있겠지. 순간순간 에너지가 만땅으로 꽉 채워 있다라는 건 나의 바람인 거잖아.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더 합당해? 공기가 차 있어, 내 주변에.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 공기는 어디에나 있어. 근데 공기가 어디에나 있어? 공기가 없는 공간은 없다고 보는 거야? 지구 안에? 공기가 없는 찰나의 순간이 있겠지. 공기는 알갱일 뿐이야. 공기는 기체, 가스를 말해. 가스가 꽉 차 있니? 공기 안에? 아니잖아. 공기가 만약에 기체가 알갱이들을 말하는 거라면, 알갱이가 아닌 어떤 기체, 그 무수히 많은 구멍 뚫린 기체가 아닌 그 면, 공기 안에 있는 기체가 채워지지 않은 면들은 뭐라고 말할 거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러면 알갱이가 차지하는 게 공기에 많겠어? 공기를 말하는 그 기체들이, 알갱이들이 이룬 그 차지한 면이 많겠어? 아닌 게 많아야 이게 성립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공기는, 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난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는 실제로 기체를 말하는 거야? 기체가 없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비율, 확률로 본다면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 봐. 자, 공기가 없다, 알갱이가 없다, 존재가 없다, 양자가 없다, 우주가 없다.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 없다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존재가 없다라고 부를 거냐고. 단지 그뿐? 존재가 없다? 뭔가 아쉽잖아. 여기서 멈추기엔 아쉽지 않아? 없다, 단지 없다. 공기가 없는 순간이 있다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우주 안에서 혹은 양자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없다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 그냥 없다는 말이 안 된다고. 존재가 없다, 공기가 없다, 기체가 없다, 알갱이가 없다, 이 말은 성립이 되지만 우주 너머에 존재가 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지, 존재할 수 없다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정의 내릴 때 없다, 그냥 없다는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없다는 안 돼. 그냥 없다가 성립하려면 우주나 양자나 존재나 의식이나 이 흐름 자체가, 이 흐름을 이루는 이 바탕이 있으면 안 돼. 없다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거야. 없다, 그러니까 무에 가까운 것은 존재가 없다, 의식이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난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다라는 바탕에서 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다시 우리가 양자의 중첩을 얘기했잖아. 있는 거에 다른 면에는 없다고 했잖아. 그럼 그 없다가 있다가 없다는 거지, 0과 1의 어떤 선택지, 0과 1이거나 0과 1이 아니거나 라고 했을 때 0과 1이 아닌 거지, 아닌 게 없는 건 아니잖아. 0과 1이 아닐 뿐이지. 이해해? 없다가 아니야. 0과 1과 0과 1이 아니다가 있는 거지. 세 가지 경우지. 0이거나 1이거나 없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해? 이 말이라고. 0과 1과 0과 1이 아니다. 양자중첩은 이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탐구하는 그 부분 없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양면성을 우리가 있다라는 데 원리가 양면성을 가졌다면 정말 이 양면성은 없다라는 걸 해석할 수 없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치와 진리가 양자중첩조차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그 무수히 많은 0과 1의 세상을 지나왔잖아. 그리고 0과 1과 0과 1이 아닌 세상을 이제 살아갈 거잖아. 그러면 0과 1과 0과 1이 아닌 세상을 살아갈 때 0과 1과 0과 1이 아닌 세상이 다시 0이 있다와 없다. 그러니까 봐. 내가 분명히 했다. 0이 있다 없다는 0이 다른 속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러니까 0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0이 이 세상이 0과 1과 0과 1이 아닌 세상을 말하듯이 0 자체도 0이라는 게 우리가 그 면을 볼 때 0이라고 봐왔는데 0이 알고 봤더니 0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다른 면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면, 그 다른 면은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념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다른 면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면 G 3차원적인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4차원적인 활용도 가능하겠지. 그걸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밝혀내거나 해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4차원이든 다차원이든 다면이든 다중면이든 다면체든 이쪽의 우주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먼 미래에 우리가 우주시대에는 왜 워프든 텔레포트든 우주시대에 모든 게 가능해진 어떤 세상에 다른 평행 우주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해석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양자가 진의 속성이 0과 1과 0과 1이 아닌 세상이 아니야. 0과 1과 0이 1이 아닌 세상이 아니고 0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G를 가진 다차원적인 G 너머의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 단지 있다 없다 이분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그 현상을 우리가 발견해냈을 때 비로소 와프 광속보다 빠른 눈 깜빡할 사이에 저 행성에 갈 수 있는 이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그 막대한 에너지 존재의 변화 변질 형태가 변화가 가능한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니 쉽겠냐고.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으로 가능은 해. 상상이라는 힘으로 잠이라는 걸 통해서 무의식적인 삶을 그 형상 혹은 나타냄을 통해서 가능하다니까. 지금도 가능하잖아. 내가 저 안드로메다의 어떤 행성에 어딘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 안 돼? 돼. 내 몸이 거기에 가 있느냐 내 의식이 거기에 가 있느냐 이게 다를 뿐이야. 근데 내 몸은 지금 당장 못 가지. 내가 얘기했잖아. 양자의 어떤 현상들 그 현상들을 과학적 혹은 물리적 현상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그걸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과학기술 진보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현상을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 상황에서 이걸 발전시켜 나가겠지. 우주선을 쏘고 우주여행을 하고 우주 개척을 하겠지. 근데 다른 방법은 뭐야? 지금 얘기했잖아.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갈 수 있다고. 저 사이언 정신적의 부분에 우리가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렇지만 무한한 공간에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치 펼쳐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 그러면 이건 존재가 어떤 상태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의식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뇌판 움직여.
아니 잠이 들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럼 벌써 도달할 수 있는, 거기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이해해? 이해하냐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체감하고 느끼고 하는 이 방법, 본능에 가까운 육감적인 방법, 과학을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고, 무수히 오랜 세월을 반복하겠지. 양자를 파고들어서 결국 0과 1과 1이 아닌 세상을 다시 0이 하나가 0 안에 다른 속성들이 많네. 다차원의 다중적인 부분들을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거. 그럼 또 다른 거, 두 번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상, 무한한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그걸 구체화하는 거지. 상상을 통해서 그걸 구체화해. 내가 거기 있다고 느껴, 여겨. 매트릭스 세상에 닿은 것처럼. 근데 매트릭스가 만약 내가 상상을 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내가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건 잠과 같은 상태잖아. 약간의 육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어. 느끼는 순간 육체냐 아니냐를 선택하게 했잖아, 매트릭스에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굳이 말한다면 구분하고 싶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서 저 멀리에 닿을 수 있다. 그걸 증폭시키고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이게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체감을 하는. 근데 이것도 좀 달라. 육체는 그걸 체감을 한다고 느끼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둬놓은, 그러니까 캡슐 안에 느끼는 육체가 벗어나 있잖아. 육체는 움직이지 않아. 의식만 가 있다고. 그렇다면 의식만 가 있다. 그렇다면 잠이 들었을 때 상황과 뭐가 다르냐고. 상상을 했을 때 단지 펼쳐지는 내 의지 여부가 다를 뿐이고. 그러면 내가 만든다, 내가 관조한다, 사후를 정의할 때 얘기가 뭐가 다르냐고. 내 의식, 내 의지가 다 뭔가를 천국을 가겠다라고 해서 그 의지를 만들어서 가 닿은 세상과, 아니야 난 충분해, 만족해, 어떤 거라도 좋아, 제 순환에 고리에 다시 그냥 편승하거나 혹은 그냥 관조하는, 이 세상에 머물러 관조하거나 관여하는 막대한 에너지와 그 순환고리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거나, 어떤 선택지도 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 현상이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했을 뿐 왜 불가능하다고 봐. 이미 수없이 많은 상상과 우리가 다음과, 이 다음이 지금 내가 내 입으로 통해서 충분히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그냥 얘기하겠어?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느낀 어떤 부분들을 그냥 지금 말을 통해서 튀어나올 뿐이잖아. 정리가 될 뿐이고 명제를 던질 뿐이잖아. 이 세상은 그래 라고, 다르지 않아 라고. Alright, man.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힙시다. 전주라는 간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동김제 남전주인가 금구를 보는 거지. 세 번째 단계. 3개가 써 있었어, 이정표에. 놓치지 말자고. 그럼 또 금산사까지 가야 돼. 한 번 했잖아. 아무리 이 재미, 흥미로움이 잠을 쫓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그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환에서 시작됐을 망정 이 안에서 또 다른 이치, 추구, 진리, 탐구를 할지라도 놓치지 말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어떤 아집처럼. 자, 그러면 되게 웃긴 건 그거야. 내가 지금 이 3가지를 얘기했다는 거는 3가지를 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사후에 경험할 걸 꿈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맞닿은 의식의 경계에서 잠이 들기 전에 선택을 할래 말래, 아 나 아직은 안 돼 라고 느낀 그 감정처럼 의식이 이때 무한히 펼쳐질 어떤 세상을 맞닿을 수 있다라는, 그렇지만 관조해야 하는
그리고 다시 돌아올지 자신할 수 없는, 그래서 아직은 이 세상을 더 살고 싶어하는, 지금 그 영역이 좀씩 커지고 있다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느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튀어나온단 말이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과 잠과 상상과 지금 내가 탐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영역이 점점 맞닿아서 서로 대치하는 관계로까지 가고 있다. 본능의 영역, 이제까지 믿고 따라온 과학기술로 닿을 수 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이치를 탐구해 왔다면, 이제 의식이 상상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영역,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리일까? 우리가 닿고자 하는 그 영역이 지금 하품도 하잖아. 아, 야, 이거 따뜻하게 뗐다고 더 하품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오른쪽 팔꿈치에 고주파 온열 발생기를 차고 있어.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지금 그 방법론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 방법론이 뭐야? 지금, 그리고 지금 논의한 그 방법론 외에 이 세 가지를 난 지금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모든 걸 맞닿아 있잖아. 이게 내가 생명체니까, 뭐 일종의 고등 혹은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니까, 그 존재가 원소로부터 아니면 어떤 의식을 가진 어떤 존재, 나아가 이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육이든 생각이든 고리든, 이 공간 안에서 알갱이가 공기 상태의 기체들이, 무수히 많은 기체가 섞여 있는 거잖아. 근데 기체가 없는 공간이 더 많아. 그걸 뭐라고 불러? 기체, 공기인데 기체가 아닌 공간. 근데 없어? 있지. 기체가 채우지 않은 공간이 없어? 있잖아. 자, 그러면 우주가 별이 채우지 않은 공간이, 더 빈 게 더 많지 않냐? 지금 별을 봐. 하늘이 까마해.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야. 기체가 아무리 채워도 별과 같이, 우주에 있는 별과 같이 보인단 말이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됐을 뿐이고, 마치 무수히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면으로 잘라보면, 아니 공기를 뚫어지게 보라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봐. 단면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다 찍어서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아름답지. 그럼 아름답지. 그리고 헬륨, 뭐 수소, 뭐 산소, 뭐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별들처럼 찍히겠지. 기체는 분자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네. 그럼 더더구나 찍었을 땐 원자 형태로 찍히는 게 아닌데, 그걸 광학으로 돌려가지고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별들을 마치 분석적으로 형상을 나타내면 원소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 그건 과학의 영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공기를 사진을 찍는 게 지금 우주의 사진을 찍는 것과 같다. 그러면 공기가 있는 이 공기 공간을, 지구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공기라는 걸 찍어. 자, 그럼 지구 안의 울타리에 공기가 없는 곳이 있어? 내가 얘기하는 공기가 공기를 이룬 기체를 말한다면 아니지. 근데 공기를 이룬 게 기체가 아닌 그 공간, 그건 뭐야? 공기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나를 스치고 가는 이 느낌에
원자의 전자와 같은 그 알갱이들의 어떤 느낌, 수침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부는 그 형상 외에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지? 그 면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 없다고 할 거야? 아니라니까. 있다. 그리고 그걸 나는 지금 다 중첩해서 보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난 뭘 바라는 거냐고. 정말 없다라는 걸 정의 내리면 있다라고 여긴 이 세상의 만물의 진리가 좀 더 약하게 보일까? 낮게 보일까? 혹은 좀 더 다르게 보일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일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아? 왜냐면 그 안에서 탐구를 한들 그 안에서 지지고 볶을 때 뭐라고 하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과 편린과 굴곡은 이 세상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굴곡이 필요해. 잔잔하게 흐르든 경랑이 치든 그리고 다시 경랑이 일으키든 그 파도, 그 경랑, 흐름 속에 파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어우러져 있잖아. 파장이 없이 일자야. 근데 자세히 보면 일자가 아니라니까. 일자의 상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오케이? 그게 지금 이 세상, 지구 안이 공기 안에 우리가 공기를 사진을 찍었을 때 모습이 우주의 모습과 같다. 그럼 우주는 지구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지구는 다시 원자라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주는 지구가 다시 우주라는 별들의 모습이 우주라는 형태로 다시 큰 우주를 만들었듯이 이 우주 또한 그런 큰 우주들이 다시 어우러져 있다. 이 큰 우주가 다시 또 큰 우주, 큰 우주, 큰 우주. 그래서 있는 것들의 집합은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원자를 쪼개서 0과 1과 0과 1이 아닌 것을 다시 0이 알파와 오메가, 감마, 베타 다른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우주 너머의 우주 다른 지구의 어떤 우주의 지구의 다른 우주의 지구의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이건 추구할 부분이 아니야. 그냥 있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숙명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일으킨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서. 근데 이 영향의 변주곡을 일으키는 건 관조자도 있고, 상상을 일으키는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는 건 내가 비록 의식이 없이 누워있다가 손치더라도, 머물러 있다가 손치더라도, 그 의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의 그 에너지 파장은 상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일으킨 에너지 파장은, 그 흐름은 어디로 향하겠어? 결국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로 끝나? 아니야.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별들이 없는 공간을 뭐라고 할 거냐고. 암흑에너지, 암흑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암흑공간이 진공이야? 아니잖아. 뭔가 채워져 있어. 자, 이거는 공기가 기체로 채워져 있어. 꽉 찼어? 기체만 있냐고? 아니잖아. 공기가 기체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듯이 우주 또한 별들이 아닌 공간이 더 크다고. 근데 별들이 없는 공간이 있지. 그러면 별들이 없는 공간이 있다. 결론은 있다야. 머물다, 있다. 없다라는 건 이 우주의 우주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지만 쪼개고 있다라는 걸 쪼개봐야 이건 있는 것만 밝혀낼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양자를 계속 쪼개고 우주를 계속 쫓는다는 건 기술 발전을 닿아서 결국 도달할 건 있다라는 현상을 있는 현상 속에서 과학기술과 발전과 그때 상황에 맞는 기술 발전에 맞는 어떤 형태, 존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사회가 통용되는 모습에 따라서 이치, 원칙, 이념, 진리를 추구하겠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와 균형을 이루는
도대체가 얘는 왜 누군가의 실험이었느냐, 혹은 원래부터 이게 있었느냐. 무수히 많은 양파를 껍질을 했을 때 양파를 손에 쥔 누군가가 있어. 그럼 누군가는, 양파를 손에 쥔 누군가는 어느 공간에 또 머물겠지. 그럼 그 머문 사람의 또 그 지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구가 또다시 양파가 되는 거고, 껍질을 까고 돌리고 돌려도 있다라는 건 찰나와 같이 관통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있는 순간에 탐구하거나 의식이 닿을 건 찰나와 같이 머문다. 이게 뭐야? 내가 달을 봐. 달에 순간 갈 수 있지. 달의 어느 순간을 상상을, 지극히 상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증폭을 시켜.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가지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 상상력, 달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걸 현실에 있는 달의 모습과 맞닿아서 형상을 구체화한 다음에 그걸 상상을 정말로 있다고 여기는 이 감각적인 본능적인 부분과 연결을 줘. 의식과 상상과 연결을 진다고. 와우, 전율이겠지. 근데 꿈에서 연결된 부분이 내가 잠에서 깨어 의식적인 부분으로 그걸 해석하거나 연결 지으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이거 굳이 해야 돼 라는 어떤 에너지 소모가 막대하잖아. 연결에 드는 소모가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연결을 위한 소모는 굉장히 많아. 근데 잠이 들기 전에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경험했잖아. 넘어가는 듯한 어떤 사후 죽음의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 잠이 들 때 통과하는 느낌처럼 의식이 잠이 들 때 넘어가는. 근데 잠드는 의식과는 좀 달라. 근데 꼭 잠이 들 때 그 상태에 빠지기 쉬워. 그러니까 착각이지. 잠이 든 상태와 잠이 들 때 내가 의식을 무한히 확장해서 닿으려고 하는 상태는 달라.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온 우주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지. 관조하는 느낌처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잠이 들어. 그 상태에서 내가 여행을 떠나. 이거는 지금과 같은 삶과 같은 모습인 거고,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이 공간이, 이 무한한 공간이 내 안에 그냥 피부로 느낌이 와. 관조하는 느낌이라니까. 내가 직접 겪고 체험하는 느낌보다. 근데 달리 있지 않아.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고 도대체. 깜짝 놀랐어. 다음이야. 다음 아저씨에 나가야 돼. 나 또 심장이 벌렁거렸잖아. 또 지나친 줄 알고 잠깐 사이에 이정표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의식과 무의식이 닿은 그 상태, 그리고 의식을 무한히 확장했어. 그리고 잠깐 넘어와. 또 전환이 된 거 아니야?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럼 이 전환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게 이루어져. 찰나와 같이. 그리고 그걸 내가 느껴. 심장이 쿵 하고 느끼듯이. 의식을 무한히 확장해서 어딘가에 닿았어. 그 의식이 확장된 게 내가 체감을 해. 자, 그럼 모호해지겠지. 경계가 모호해. 그러면 이 상태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잠깐 스위치를 켜고 갔다 올 수는 있지. 잠이 들면 갔다 오듯이. 근데 내가 현실을 살면서 잠깐 상상을 통해서 갔다 와. 지금 달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서 체감을 하고 느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달을 밟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왔어. 와우, 상상만 해도 와우. 자, 이게 의식으로 가능했다 보자고. 이게 가능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본능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반응에, 아니면 양자를 쫓고 우주를 쫓는 그 기술적인 토대 위에 다차원과 다른 생성의 우주를 맞닿은 그 무수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 아니 굳이 우주 개척 시대를 경험해야 하냐고. 물론 무수히 많은 다른 자원과 워프와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상을 우리는 또다시 달라진 환경에,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거야. 그 환경에서 경험하겠지. 그렇지만 스킬이 그게 하나가 아니라니까. 꼭 죽음 이후에 닿아야 되냐.
죽음 이후에 관조하거나 혹은 재수산에 원소로 쪼개져 재생산되는 어떤 다른 별이 되거나 다른 별이 되어 다시 순환의 고리에 들어오거나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의식을 무한히 확장하여 이 관조하는 세상에 맞닿아서 의식과 무의식과 체감과 이 모든 걸 연결을 지으는 한번 시도를 해볼 거냐, 이게 하나 주어진 거고, 이건 시작되었어.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고. 의식의 무한한 확정은 이미 내가 느끼고 있잖아. 근데 이건 선택의 스위치 턴오프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턴오프를 했는데, 턴오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백, 확신이 없단 말이야. 잠이 들었다가 깨는, 이건 확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치,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닿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사람만 닿은 거잖아. 의식의 무한한 확장으로 그 의식의 확장에 넘어갈 수 있어, 느낌이. 아니면 그 의식의 무한한 확장에 닿아서 그 순간에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그 안에 있기만 할까? 너무 행복해? 너무 만끽해? 그런 걸 걱정하는 걸 수도 있겠고, 혹은 아니야, 만약 지금 내 가설이 맞다면 튕기지. 잠을 자는 데 있잖아. 자, 튕긴다 그러면 인생이, 자, 여기서 다시 또 논점이 나오네. 우리가 본능적으로 태어난 이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는 인생의 토대로 알고 살았어.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살고, 죽고 죽어 다시 순환의 고리가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루틴한 우리의 삶이야. 죽는 거야. 영생이 어딨어. 근데 영생의 의미를 달리 말한다면, 맞지?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감각, 다른 생각에 딴 생각했는데 잠깐 여기가 내가 맞게 나온 거야? 이 의심을 하는 순간 이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지. 인위적으로. 아이씨, 잘못 나왔지 않아? 통행료 4,700. 잘못 나왔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잘못 나왔어. 아이고야, 성우야, 너무 빨리 나왔다고. 정말 무의식을 믿지 마. 의식적으로 해야지. 의식적으로. 이게 뭐냐고, 성우야. 아니, 금산사를 안 가는 건 좋다고. 근데 너무 일찍 나왔단 말이야. 유턴을 찾을래? 이 길로 그냥 갈래? 사실 그냥 가도 길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아이고, 아무튼 자, 진입을 잘했고, 뭐 성우를 용서해. 그러니까 여러가지 화두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닌데 본능에 치우친, 혹은 좀 더 다가갈 수 없을까? 있겠지. 그래, 있지. 못하는 게 아니지. 그래, 아무튼 일단 두고, 자, 열띤 얘기에 이제 좀 뭐 앞으로 10분? 13분 정도 남았어. 자, 마무리를 짓자고. 정리. 그러니까 우주와 양자의 양 끝단에서 우리는 있다 없다를 정의 내렸지. 없다라는 건 그냥 없다, 있다와 없다로 나눈 세상의 양분, 빅뱅의 개념은 안 돼.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된다고. 빅뱅의 이론이 설명이 되려면 없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 없다, 없는 상태.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없는 상태에서 있기 위해서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없는 상태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빅뱅이라는 건 없는 상태에서 생겼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왜? 사람이 태어나는데 빅뱅이라고 정의 내린 거랑 똑같다고.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싹 터가지고 생명체가 나아진다, 배출이 됐다라는 의미일 뿐이잖아.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순간을 빅뱅이라고 할 거야? 그럼 정자와 난자가 각각 뭐 빅뱅이야? 아니면 정자와 난자를 이룬 그 각각의 원소가 빅뱅이야? 그러면 파고 들어서 정자와 난자를 이룬 그 안에 세포의 안에 DNA 안에 어떤 양자의 양자 안에 어떤 중성자와 커크와 그 안에 공간을 이룬 어떤 것에 닿았을 때 알갱이가 아닌 공간에 그걸 뭐라고 할 거야? 우주에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 암흑 공간? 그러면 암흑 공간이 없는 데는 뭐라고 할 거냐고. 암흑 공간이 없다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태초에 있다 없다로 논할 때 없다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없다라는 정의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없다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버겁다, 어렵다, 한계 부딪힌다. 왜? 우리는 있다라는 순간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없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야.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초가 됐으니까 상상을 해봐. 오케이? 상상을 해보자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없다라는 거에 대한 숙제는 남겨놓고, 자, 그러면 있다라는 그 현상이 태초에 양자와 같이 아니면 우주의 어떤 그 형상이 지금과 같은 있다, 0과 1이 아닌 이 세상을 이룬 걸 과학기술로 우리가 도달해서 살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닿으려고 해. 어디에 닿으려고 해? 이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근데 이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기보다 삶의 지향, 목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인생 탐구니까. 자, 그렇다면 우주나 양자나 인생이 어떤 나아간다라고 보는 이 상황이 과연 지향하는 게 영원한 거야? 이 돌고 돌리는 거야? 혹은 없다와 맞닿은 거를 다시 그 맞닿은 경계,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닿은 경계, 없다에서 있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니까. 있다는 무수히 많은 있는 게 양파 껍질처럼 까도 다시 있어. 다시 다른 우주가 있는 거고, 다른 우주가 다시 또 까도 양파와 같다는 거지. 그러면 까도 양파를 진 사람을 또 까도 또 양파야. 그렇다면 얘는 왜 있냐? 그러니까 얘가 존재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없다라는 거에 있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겼었잖아. 근데 오늘 얘기는 뭐야?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는 정의 내릴 수가 없어. 일단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없다라는 자체가 없는 걸 난 몰라. 무의 영역이야 그냥. 근데 이 있다에서 없다는 공기가 우주와 같다라고 보고, 공기의 알갱이 기체들을 별들이라고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기를 눈으로 못 봐도 사실 찍어서 공기 하나를 다 입자로 사실 찍었어, 우주처럼. 그래서 우주가 이래, 와우, 판타지, 원더풀 했어. 공기를 찍은 사진이 우주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사진 찍어보면 색색들이 어느 공기를 찍었느냐에 또 다를 거지만.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이 공기와 알갱이들이 이루어진 이 고리에서 내가 여기에서 고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생명체나 바위나 있게 된 모든 어떤 우주나 양자를 얘기하는 거야, 통칭. 자, 그러면 어디에 닿을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닿기 위한 노력은 뭐냐, 이 세상을 이치롭게 과학기술만이 우리가 가려는, 닿으려고 하는 영역에 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야, 스케일.
궁극은 아니야. 궁극은 없다를 타고드는 게 궁극인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약간 삶의 재미라고 할까? 유희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보거나 파악하거나 세상의 면면을 보는 거야. 그럼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으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아니면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고 지구는 우주 안에 있어요. 우주는 그냥 하나의 우주고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어요. 뭐? 에잉? 아니라고 했잖아. 양자를 파고들어봐. 양자의 끝이 어디야? 알갱이가 있고 없고, 알갱이가 없는 공간을 뭐라고 정의할 거야? 근데 알갱이가 없는 공간이잖아. 그게 없는 거야? 아니지, 있어. 그러면 양자를 이룬 그건 지구와 같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지구는 다시 우주 안에 있지. 그럼 우주도 양자와 같이 우주가 하나의 공간. 그럼 다른 우주와 지구에 양자가 있겠지? 그럼 또 다른 우주의 우주가 또 다시 하나의 우주에 있겠지? 그러면 또 다시 그 우주. 자, 이걸 누군가 만들었어? 아니면 만들었다 순서도 그 만든 누군가가 또 그 속한 우주가 있겠지? 우주. 자, 이런 세상이야. 양파 껍질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면 그 왜 있냐고. 왜 존재하냐고. 삶을 살아. 의미 있게 살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라고. 오케이, 찰나와 같아. 면면을 쪼개도 지금과 다를 수가 없어. 오케이, 과거는 과거의 면이야. 이 우주를 이루는 과거의 어떤 현상들은 그저 그 현상을 유지하게 한 거. 좋아,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 이제 감정이라는 걸 많이 내려놨어. 그래, 평형을 이루고 있지. 본능에 치우쳐서 태어난 순간부터 본능의 야성적인 부분들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어떤 추구, 그래, 합리적인 생각, 사회의 어떤 이치를 통달하기보다 현자로서의 지식의 어떤 박사를 이루는 현자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우주의 이치, 객관화하는 건, 이 우주가, 양자가, 양파 껍질 같구나. 그럼 나란 존재는 티끌. 오우, 쉣. 나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양자로 가면, 양자가 필요한 이유가, 왜? 우주의 하나에, 그럼 내가 없는 우주가 의미가 있어? 여기서 얘기했잖아. 없어. 그냥 이 세상 살고 말 거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우주는 의미가 없다. 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 살아가는, 그럼 자, 본능에 충실한 과학과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머스크와 함께 노력해요, 연구해요, 이거지. 그래서 우주선을 쏴. 와, great. 이거는 하나의 방향.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캡슐 안에 들어가서 매트릭스적인 세상을 다시 체감해. 와우, 이것도 하나의 방향. 다 방향이라니까. 근데 이건 다 다시 의식 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서 닿을 수 있어. 내 본능의 영역과 체감만 일깨우면 된다니까. 상상을 했는데 그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이 전율을 잃어 감각이 살아난다고. 잠을 자는데 내 육체가 그걸 느낀다고 하면, 육체는 느껴. 근데 feel 정신, 그러니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정신 영역, 의식, 이걸 의식이라고 본다면 의식인지 정신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숙제. 자, 그렇다면 그게 연결이 돼. 그리고 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더 얘기했잖아. 잠들 때 주로 잠드는 영역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식의 대확장을 겪었다고. 이 무수히 많은 이 대확장, 그러니까 이 의식의 엄청난 확장을 이룬 거야. 만물이 그냥 내 안에 가득 찬 듯이 느껴진다고. 하나하나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스위치. 근데 이거는 잠드는 것과는 달라. 잠드는 거는 그냥 끄는 거야. 눈을 감고 스위치를 끈다고. 그러면 의식이 잠들고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져. 그리고 그 펼쳐진 게 몸은 알아. 신호는 온다니까. 감각적으로는 와. 근데 껐잖아. 그 의식이라고 표현하자. 의식은 껐어. 그러니까 의식은 달리 있는 게 잠든 상태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체감도 가능해. 근데 의식 있는 상태에서 체감도 되는데 마치 다른 세상 같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내가 사후 세상과 같다.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사후세상. 재순환의 고리로 가거나 관조하거나 그러니까 관조하는 영역에 닿은 것 같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다시 돌아오겠지. 그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소모하면서 이 체력이 이 현상에 머물고 있는, 어떤 상태에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내공이 쌓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이킥 에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그 영역에 자주 닿을 수 있어서 내 현상에 내 육체가 본능 50, 의식 30, 뭐 무의식 잠든 상태 2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균형, 그러다가 본능이 10, 의식이 뭐 50, 잠든 상태가 40,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알겠니? 이 영역 싸움, 그러니까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역의 수양. 이게 수양, 스킬. 수양은 스킬에 가까운 거잖아. 나를 다듬고 다듬어, 나를 복돋고 가꾸는 의미가 수양인 거지. 수양 자체가 추구할 바는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돼. 수양은 닿고자 하는 어떤 영역, 이면. 그러니까 난 왜 여기 있지? 이거 하는 게 지향, 삶의 모습, 그거고, 수양 자체는 스킬이잖아. 스킬에서 이 면을 얘기하는 거야. 스킬의 궁극적인 면이 뭐냐. alright, 다 도착했어. 많이 화내. 42분이고. 자, 뭘 할지는 또다시 내가 선택하고. 이 흥미로움이 남아있잖아. 이 흥미로움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되살렸다. 아내와의 본능 관계나 아내와의 어떤 감정 관계나 아내와의 인정 관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좀 남겨놔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본다. 어우, 굿. 아우, 안 당하기를 바래. 관계 형성을 위해서. Thank you so much. See you.